자, 이제 오늘 드디어 벡터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자, 22번 대단원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죠. 자, 22번부터 볼 건데요. 22번 보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좀 먼저 보고 갈게요. 여러분, 삼각부등식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알아요? 삼각부등식? 삼각부등식이 뭘까? 삼각부등식이라는 거는 a 더하기 b의 크기는 뭐보다 각각, 아이고, 벡터 말고도 각각의 절대값을 더한 것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한 증명 어떻게 하죠? 이거에 대한 증명은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을 했을 경우에 a 벡터의 제곱, a 벡터라는 자꾸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2ab 마이너스 2ab인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되죠. 그렇죠? 자, 각각은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양변 루트를 씌워도 똑같다. 그래서 각각을 더한 거는 a 더하기 b와 같다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왜 삼각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이 있을 때 우리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길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삼각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삼각부등식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 어떤 버전도 있느냐? 이런 버전도 있어요. 어떻게 했더라? 잠시만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a 마이너스 b가 얼마보다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한 것보다 크거 나왔다. 뭐 이런 식의 버전도 존재합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증명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삼각부등식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삼각부등식이 나타납니다. 도형에서는 삼각형에서 이런 의미가 갖고 있는 거고요. 대수,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의 입장에서는 이런 숫자에 대해서 나타나고요. 이와 비슷한 게 어디서? 바로 벡터에서도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벡터와 관련된 삼각부등식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두 평면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x도를 할 때 다음에 답하시오. 자, x도가 0도부터 90도 사이일 때 코사인 x도가 0과 1 사이임을 이용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A 내적 B 벡터가 A 벡터 크기 B 벡터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라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자, 코사인 x도는 우리 두 벡터의 내적을 했을 때 코사인 x도는 어떻게 구했죠?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분의 A 벡터 내적 B 벡터로 우리가 구했었지, 그치? 자, 근데 코사인 x도는 얼마니까? 똑같이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주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대로 대입해주면 A 벡터 B 벡터분의 A 벡터 내적 B 벡터가 되고 얘가 1과 0 사이가 됩니다. 1과 0 사이가 된다. 자, 그러면 따라서 A 벡터 내적 B 벡터는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2번은 이제 1의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또 증명해 보라고 하네요. 자, 한번 이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1의 결과에서 얻은 게 뭐야? 내적 값이 뭐보다 A 벡터, B 벡터의 크기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보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1번에서 보인 건 뭐예요? 1번에서 보인 거는 x가 90도보다 작을 때 얘기지, 그치? 그럼 x가 90도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될까? 빠졌지만 x가 90도보다 클 때 어디다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한번 써보죠. 자, x가 만약에 90도보다는 크고요, 180도보다는 작아. 그러면 뭐라고요? 이때 내적값은 어떻게 되지? 0보다 작아지죠. 이때 내적은 0보다 작아지죠. 왜냐면은 AB 코사인 x도인데 코사인 x도가 음수가 나오잖아, 그치? 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수값이기 때문에 양수값이 뭐보다 크기의 곱보다는 작아질 거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x가 몇 도일 때? 0도일 때 0도에서 180도까지 모두 다 무슨 부등식이? 여기 있는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즉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거야. 자, 이거를 증명하려고 해요. 이거를 증명해 보려고 한다. 어떻게 증명할 거냐?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증명할 건데요.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크기의 전체를 제곱한 거에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제곱을 한번 빼볼게요. 자, 얘를 빼보면 얘는 A 벡터 크기의 제곱 더하기 2 A 벡터 크기 B 벡터의 크기가 되죠. 더하기 B 벡터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얘는 절대값이 한 번만 씌워져 있는 거야, 전체에다가. 그러면 A 벡터 크기의 제곱 더하기 2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B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A 벡터끼리 빼고요, 2AB B 벡터끼리 사라지고 남는 거는 2A 벡터 B 벡터 크기의 곱에다가 2A 벡터 내적 B 벡터라는 거지. 자, 근데 어때요? 뭐가 더 크지? 얘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즉 A 벡터의 크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 전체의 제곱은 뭐보다 A 벡터 더하기 B 벡터 크기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아지게 되고, 어차피 안에 있는 밑이 전부 다 뭐니까 0보다 큰 양수기 때문에요. 제곱은 상관없이 밑에 크기만 비교하더라도 뭐가 된다? 부등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A, B에 대해서 A 벡터와 B 벡터에 대한 삼각 부등식이 된다라는 얘기. 삼각 부등식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0벡터가 아닌 그냥 모든 0벡터가 아닌 벡터에 대해서 평면 벡터, 0벡터도 상관없어요. 다 되긴 해요. 될 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봤던 이 부등식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여기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거를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복되게 여러 군데서 나온다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겠네요. 자, 23번 보죠. 자, 세 벡터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는 뭐를 알아야 된다?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값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값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각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각도를 구할 수 있다. 그래야지. 자, 그러면
이 가의 조건과 나의 조건에서 뭐를 A 내적 B를 뽑아내야 돼요. 자, 그런데 A 내적 B를 뽑아낼 수 있는 거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이걸 보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가 0이 된다 라는 걸 봤을 때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벡터 내적 B 벡터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지. 양변을 제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A 벡터 정확히 쓰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양변을 제곱하는 거예요. 벡터는 양변을 제곱하는 게 없어요. 내적이 있을 뿐인 거지. 여기서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제곱이 C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겠다. 자, 그리고 얘를 해보면 A 벡터의 크기 제곱 더하기 2A 벡터 내적 B 벡터 크기의 제곱. 제곱을 하는 이유는 내적 값을 얻기 위해서요. 얘가 C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겠다. 자, A 벡터의 크기는 9 더하기 2. 얘는 A 벡터, B 벡터, 코사인 얼마? X도 플러스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25가 얼마가 된다? 49가 되는 거를 또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코사인 X도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숫자 마저 집어넣고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2 곱하기 3 곱하기 5 코사인 X도가 4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5가 돼서 15인가요? 자, 따라서 코사인 X도는 30분의 15가 돼서 2분의 1이 되는데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X값은 얼마? 60도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벡터가 있을 때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 풀면서 뭔가 좀 익숙한 느낌 같은 거 못 들었어요? 좀 익숙한 느낌? 내가 이거의 순서를 조금만 바꿔서 써볼까요? 순서를 조금만 바꿔서 써볼게요. 자, 여기에서 할까요? 여기서 보면 자, 봐봐. C 벡터 크기의 제곱은 A 벡터 크기 제곱 더하기 B 벡터 크기 제곱 더하기 2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코사인 X도. 어디서 많이 본 식과 닮아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수학 1에서 배웠던 1학기 때 배웠던 뭐랑 같은 거예요, 이거는? 코사인 법칙과 같은 형태의 식을 띠고 있어요. 갑자기 벡터를 하다가 왜 코사인 법칙과 같은 식이 나오는 걸까? 그죠?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문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왜 갑자기 코사인 법칙이 나오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기 때문이래요. 자, 보면 여러 가지 조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거를 좀 맞춰봐야 돼. 자, 보면 3, 5, 7 여기서 이 세 벡터의 크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세 벡터를 보면 3, 5, 7인데 3 더하기 5 하면 8, 7보다 크죠. 5 더하기 7 하면 12, 3보다 커요. 3 더하기 7 하면 5, 10은 5보다 크죠. 즉 3과 5라 7로 뭘 만들 수 있다?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 첫 번째. 자, 나에 따르면 A 벡터, B 벡터, C 벡터를 더하면 0이래요. 그 말은 A 벡터와 B 벡터와 C 벡터를 활용해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걸 확인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나를 봤더니까 아니나 다를까 세 개를 적당히 더했더니 0이 된다라는 얘기는 A 벡터
B 벡터 C 벡터 했더니 뭐가 된다? 0벡터가 된다는 얘기. 왜? 한 바퀴 돌아온 거잖아.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에서 한 바퀴 돌아와서 0벡터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가 3, 여기가 5, 여기가 7 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낼 때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코사인 법칙 활용하면은 뭐를?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죠. 여기 문제에서는 A와 B의 각이니까 여기가 X도가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뭐를? 이걸 바탕으로 코사인 법칙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코사인 법칙과 사실 내적은 굉장히 많은 연관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깊은 연관관계가 있죠. 왜? 우리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도 뭐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충분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수학끼리 좀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있으면 수학이 조금 더 재미있으려나요? 재밌고 할 겁니다. 자, 어찌됐건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조금 알 수 있으면, 이런 그림을 보는 눈이 좀 커진다고 하면은 뭐를? 이거를 꼭 A, B만이 아니라 A와 C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도 할 수 있고, 얘가 뭐 3개, 4개 선분이 뭐 3개, 4개가 늘어나도 충분히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알겠죠? 자, 어찌됐건 뭐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거, 코사인 법칙과 벡터의 내적은 조금 많은 연관관계가 사실상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좋겠네요. 코사인 제2 법칙을 그래서 벡터 내적 가지고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남았네요. 24번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죠. 자, 두 점의 위치 벡터를 각각 C 벡터, P 벡터라고 하자. P-C 벡터가 5. 아, P는 임의의 점, 움직이는 점. 자, C는 뭐예요? 고정된 점이죠. 근데 P-C 벡터가 항상 크기가 5가 된다? 뭐였죠? 이건 바로 이거는 원이다. 어떤 원? 중심이 C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이라는 거죠. 자, 이때 P가 그리는 도형, 이 도형이죠. 위의 점 A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원이 있는데요. 자, 이 원 어떤 원이야? 예쁘게 그려볼까요? 자, 이 원은 어떤 원이냐면, 자, 중심이 C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5인 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원 위에 점이 하나 있대. A라는 점이 있대요. A라는 점.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자, 어떻게 구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접선의 방정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거냐? 자, 얘는 뭐라 그랬죠? 중심이 C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원이라 그랬지, 그치? 자, 그래서 얘가 방정식을 구해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5가 됩니다 라는 거야. 자, 이때 이 원 위의 점 A에 대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A라는 점에서 C가 뭐라는 거를 수직이라는 걸 이용해서 AC의 기울기를 구하자. 자, AC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5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4 3분의 4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건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는 이 m은 m 곱하기 3분의 4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m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더라. 자,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A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분의 3에 x 플러스 5가 돼서 정리하면은 4y 더하기 4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5 계산하면 3x 플러스 4y 더하기 19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1학년 때 배우네요. 얘가 주어진 방정식이 원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게 되면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 뭐 이게 아니라 판별식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어요. 판별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자, 하지만 우리 지금 뭐도 배웠어? 벡터 방정식도 배웠잖아요. 벡터 방정식도 배웠잖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보면은 똑같아. 아이디어 자체는 똑같아요. 접선이 있죠. 원의 접선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서 접점까지 있는 선분과 접선은 서로 수직이란 얘기야. 즉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은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 직선은 AC 벡터의 수직인 직선이죠. AC 벡터의 수직인 직선이야. 즉 AC 벡터가 뭐가 되는 거야? 법선 벡터가 되는 거죠. OC-5를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얘가 3,4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법선 벡터가 3,4이고 어디를 지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을 지나죠. 그럼 3에 x-5 플러스 5죠. 더하기 4에 y 플러스 1은 0 하면 3x 플러스 4y 더하기 19는 0이 됩니다. 라고 바로 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산이지만, 우리가 벡터를 배움으로써 벡터를 통해서 직선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서 계산하는 수고와 노력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벡터를 배우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bek터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도형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중요한 도구로서 벡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 우리가 벡터를 쓸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용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이런 데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이 원을 어떻게 해석하지? 원을 중심과 반지름을 놓고 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벡터가 크기가 항상 일정하면 원이네. 수직인 방향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하면 되네. 이 방정식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방정식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주어진 방정식을 그림을 그리지 않고 바로 얘는 어떤 벡터의 평행한 직선일 거야. 혹은 어떤 벡터의 수직인 직선일 거야. 반대로 수직이라는 조건 하나만 가지고도 굳이 기울기를 구하지 않더라도 법선 벡터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도형의 방정식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가 조금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벡터는 정말 기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오늘 이렇게 벡터와 관련해서 전부 다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당연히 복습은 당연한 거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공간도형을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공간도형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 보면은 화면은 2차원이잖아. 그지? 2차원에서 우리가 3차원을 설명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래서 공간도형 할 때는 여러분들도 조금 어렵겠지만 집중해서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있는 구체물들을 좀 많이 활용하세요. 뭐 직육면체 같은 경우는 주변에 뭐 이런 각티슈 같은 거 있으면 뭐 이런 거 모서리 같은 걸 직접 여러분 관찰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방학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주변에 시간이 나오면은 정육면체랑 정사면체 정도는 하나 직접 만들어서
보면서 공부하면은 확실하게 이해도가 높아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벡터는 이 시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시간 복습하고요. 이따 또 실시간 수업 때도 같이 만날 거니까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고생했습니다. 좀 이따가 혹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죠.